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부동산 캐 정비예정 구역 분석 두 번째 편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편 자양동에 이어서 이번 편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번 편은 합정동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지난 편과 동일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그리고 구역 내에 속하는 모든 필지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투자로서 사업성에 대한 분석 및 투자자로서의 수익률 분석까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정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망원 합정지구, 그리고 홍대에서 상수까지 흘러오는 큰 거대한 상권이 있고요. 또 밑으로는 당일리 발전소를 끼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 일대 지역 역시도 소규모 개발 위주로 한 개발들이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개발로서의 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지를 위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고요.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재보니까 도로 면적을 제외한 대지 면적의 합계가 한 43,500평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 있고, 역 바로 인접해 있는 몇몇 필지들은 상업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차로서 이제 오타가 났는데 자차로 이동을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양화대교를 통해서 강남 쪽으로도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강변북로로도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로라던가 아니면 동막로 같은 이런 도로들을 활용을 해서 서울 어느 지역이든지 사통팔탈로 쉽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시설로는 한강공원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고, 물론 이쪽 일대의 한강공원들이 뚝섬유원지처럼 아주 휴식에 적합하게 공원화되어 있는 그런 한강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접해 있는 다른 한강지구들과 얼마든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한강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 홍대 상수 상권이 강남역 상권, 그리고 광화문 상권에 더불어서 서울의 3대 상권으로 꼽히는 아주 거대한 상권입니다. 개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당일리 발전소에 대한 지하화, 그리고 이곳에다가 체험공간 및 공연장, 정시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2023년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을 좀 돌아다녀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에서 합정에 이르는 이 망원 합정지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홍대 상수권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노후했었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소규모이긴 하지만 약간씩 근린 생활시설들이 신축 형태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태껏 이쪽 일대의 개발이 추진되어 왔었던 연역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에 이쪽에 당일리 발전소 지하화와 그리고 이 절두산 순교자 박물관 이쪽 일대를 지하화를 해서 공원화를 시키면서 이쪽 일대를 함께 주거지역으로서 개발하는 형태의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었었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여기 속하는 이 합정지구, 이 안에서 이제 주거 및 이런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같은 약간의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복합 개발이 추진되었었던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손을 어느 정도는 많이 탔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또 지난 자양동 편에 이어서 동일하게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합정동 당일리 발전소 북측에 위치한 요만큼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방식을 한 가지를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거나 하는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는 접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수립을 한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물론 수립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틀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개발로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구역은 제가 쪼개놨긴 했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런 세부 가로구역별로 개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부 가로구역별 개발에 대한 수익성 분석은 건너뛰고 지금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합정동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이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의 현황을 좀 보시자면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3,50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들을 한번 봤을 때 전체 조합원으로 예상되는 소유주분들의 숫자, 합계가 약 1,441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239명 정도,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세대수가 한 1,200세대 정도 남짓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용적률 같은 경우는 143%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자양동이 이 평균 용적률이 제 기억으로 60%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개발된 필지들이 상당히 많은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 경관연수 역시 기개발 토지들이 많다 보니까 자양동에 비해서는 5, 6년 이상 짧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자양동이 단독주택 비중이 60%에 달했었는데 여기 있는 합정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비중이 자양동의 절반 정도 수준이면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로서 손을 어느 정도 많이 탄 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연립 및 다세대의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보면 원체 이슈가 많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2006년부터 2009년, 10년도까지 일어났었던 이 상승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굉장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미 2010년도에 지분가가 4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붙었다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지분가가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시기도 겪었었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되는 다세대들의 지분가가 한 평당 5천만 원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가를 좀 보자면 이 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거래가 뜨문뜨문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2006년 내지 2010년도 이쪽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한 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 같은 경우는 연립 다세대가 이미 5천만 원대를 호가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단독주택 역시 평당 4천만 원 초반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합정동에 대한 개요를 먼저 살펴봤는데 다음 순서로는 이 합정지구에 대해서 통개발로서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전체 구역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 분석에 대한 그 툴은 자양동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데 내용을 한번 보자면 대지 면적과 그리고 평당 경관연수, 조합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종전자산에 대한 정보들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 종전자산을 토대로 해서 현재 대략적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여기다가 두드려 넣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면적 및 그리고 토지, 기부채납과 상가부지 면적을 제외한 그 이후의 토지 면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근거해서 지어지는 전체 연면적을 어떤 식으로 세대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비슷한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지를 찾아서 그 단지가 어떤 식으로 평형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이렇게 큰 면적의 아파트 단지들을 찾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도곡 렉스 아파트가 면적 자체, 토지 면적이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약 한 15만 제곱미터 정도로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 있는 합정동 일대 역시도 한 14만 4천 정도 면적이 되다 보니까 이 내부 평형 구성대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연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재의 가장 인기가 많은 중소형 평형대 위주의 구성보다는 약간 대형 평형대 위주의 구성이 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조합원들에게 두 채라는 채수를 주는 것보다는 큰 평형대의 아파트를 주는 것이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동일하게 중대형 평형대를 단독주택 조합원들의 숫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조금 덜한 38평 정도는 제외를 하고 40평대, 50평대로 한 20% 정도의 세대를 구성을 하고 또 나머지 80% 정도는 가장 인기가 많은 25평에서 33평 정도 세대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건축 세대수가 한 3,200여 세대 가까이 건축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도곡동 렉슬 역시도 내부 세대수를 보니까 중대형 평형이 조금 큰 점을 감안했을 때 거의 흡사한 세대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이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그런 분석으로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진 세대들을 조합원과 그리고 나머지 세대, 자녀 세대를 어떤 식으로 일반 분양할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봤는데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습니다. 합정동 일대의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흔치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정도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그때의 합정동 아파트의 가격대를 한 4,500만 원대 정도로만 책정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순서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왼쪽 편에 보시면 종전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앞서 살펴드린 것과 동일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대지 면적과 경관연수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조합원 부분들을 제가 요약을 좀 해봤고 앞서 살펴본 연립 및 다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의 현재 거래가를 위주로 해서 예상되는 평균 지분가액을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전 자산에다가 일반적인 3중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수준 그리고 건폐율을 적용을 해서 기부채납 및 상가부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전체 연면적을 한번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을 과연 어떤 평형 구성으로 쪼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있는 이 합정동 전체 면적과 비슷한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평형 구성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형 단지 위주로 아파트를 좀 탐색을 하던 중에 강남에 있는 도곡동 렉스라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렉스라 아파트가 연식의 차이는 좀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한 15만 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합정동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곡 렉스라 아파트의 평형 구성을 좀 보니까 대형 평형대의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단독주택에 대한 조합원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대형 평수의 비중을 많이 높일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높였다가는 전체 사업성을 좀 저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단독주택 조합원 위주로 해서 40, 50평형대를 구성을 좀 해봤고요. 또 나머지들은 가장 인기가 많은 평형대인 25평과 33평 정도 수준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대형 평형대의 비중이 약 한 20% 정도, 그리고 중소형 평형대의 비중이 한 80% 정도, 이 정도가 되도록 한번 세팅을 해봤더니 전체 건축되는 세대수가 약 한 3,200여 세대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곡동 렉슬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흡사하다고 볼 정도 수준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비교 분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의미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세대를 조합원 위주로 해서 대형 평형대를 구성을 좀 해보고 나머지 세대들을 일반 분양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격적으로 구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종우자산에 대해서 일반 분양하는 형태의 진행을 했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 지역의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현재 평당 한 6천 초반대 내지는 5천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시장의 상황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같은 분양가를 조금 억제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약 평당 4,500만 원대 정도, 시세의 85% 정도로 하고 측정하면 5천만 원 가까이는 돼줘야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천만 원까지 받기는 쉽지가 않겠다. 한남 뉴타운 역시도 지금 조합원들이 예상하는 건 6천만 원대 수준이지만 허그와 국토부에서는 4천만 원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결정된 일반 분양가를 토대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약 80% 수준에서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한 수익 구조를 한번 빼보니까 수익 구조가 비례율을 측정을 한번 해보면 약 한 120% 정도로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비례율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 통개발로 진행됐을 경우에 조합 입장에서의 수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번 자양동 편과 동일하게 개별 투자자가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 추후에 지어지는 기간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을 제가 정보를 좀 적어봤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공급 면적 10평짜리의 물건이 지분이 한 8평 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주택에 대해서 일정 부분 토지를 떼어주고 나서 남은 토지를 가지고 전체 사업에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신축되는 건물의 지분의 부족한 부분을 한 4평, 4.3평 정도를 추가 매입하는 형태가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매입해야 되는 금액과 그리고 건축비에 들어가는 전체 이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건축비 부분을 부족 금액으로 추산을 해본 결과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을 한 5억대 중반대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초기 매입할 때 들어가는 자금이 현재 호가가 4억 정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더하게 되니까 예상되는 총 투자 금액은 한 9억 4,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처럼 세부 구역이나마 추진을 하고 있는 개발 행위조차도 없는 아주 얌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조금 보수적으로 길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 기간 역시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양동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지역에 33평짜리 아파트가 신축되면 시세가 어느 정도 갈까? 물론 본인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전부 다르시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반면에 완공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이 약 24억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현재 수익률로만 따져보자면 오히려 자양동보다도 훨씬 우세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자양동 일대는 원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분 8평, 9평 정도 하는 매물들이 거의 호가가 8억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석관이 합정동 일대는 워낙 개발에 대한 진척 자체가 느리고 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전자산, 기존에 있는 연립다세대를 매입하는 금액이 자양동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양동과 동일하게 한 8억 정도 금액을 여기다가 넣는다면 수익률 기준으로는 자양동보다 못 미치는 정도 수익률로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단 투자로 접근하기에 원체 많은 기관과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만 하는 투자이니만큼 내가 가진 자금에다가 대출까지 끌어다가 여기 있는 매물을 매입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자금이 여력이 충분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아직은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다세대를 매입을 해서 장기간 동안 없는 셈 치고 전월세를 불리면서 묻어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는 효용성이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원체 지역 자체가 역세권이고 또 상권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한 공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 분들께서 내 현금을 전부 다 올인을 해서 여기다가 자금을 묶여 놓는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약간 토지 투자하듯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합정동 개발에 대한 정비 예정구역 수익성 분석을 마치겠습니다.